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당뇨는 유전이다. 우리 가족은 당뇨가 없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아니겠죠? 최근에는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유전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당뇨가 발생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당뇨 질환, 합병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앤 강의 시간에는 완치가 없어서 더 무서운 당뇨에 대비해보고요. 큰 병 이기는 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슬기로운 유병 장수 시대라는 키워드로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흔하게 발생하는 성인병부터 큰 병 이기는 보험 한 번에 준비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 해결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당뇨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이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이 마구 떠오르는데요. 당뇨라는 질환 자체보다 여기에서 따라오는 합병증이 더 끔찍한 질병이죠. 자, 당뇨도 무섭고 큰 질병도 참 걱정 많으실 텐데 오늘 신경이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 덜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12월 중반에 이르고 있는데요. 12월 하면 미루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고서 정리를 하거나 해결을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 미루던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저는 이제 보험방송이니까. 자, 뭐가 있냐면 건강검진입니다. 검진을 미루면서 12월에 검진을 할 확률이 70%가 12월에 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건강검진 다 마무리하셨나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아직 검진 예약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검진이 두려운 이유는 검진하고 나서 검진 결과가 나오는 동안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 미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검진을 큰 병이 걸리신 분들, 왜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서 큰 병이 걸렸나 하고 통계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진을 미룬 이유에서는 이제 아마 이건 젊은 분들에 좀 해당이 될 거예요. 방문 시간이 없어서 검진을 미루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40대, 50대 때는 많이 바쁘잖아요. 가장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문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시는 게 증상이 경미하다. 사실 큰 병에 걸리면 전조 증상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아픈 게 아니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고 미루다 큰 병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1위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고요. 또 65세 미만이신 분들도 5명 중에 1명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다가 큰 병에 걸리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큰 병이란 여러분들 어떤 병을 큰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 가지 병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갈 텐데요. 뭐 암이나 뇌 쪽의 문제, 심장 쪽의 문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각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병들이 다 한꺼번에 오면 더 위험하겠죠.
바로 이런 게 합병증인데요. 합병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병이 바로 당뇨이실 겁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온몸에 퍼져 있는 병이 생기는데요. 머리에 생기면 뇌졸중, 심장에 생기면 심장질환 이렇게 많은 병들이 생기죠. 근데 눈에 생기면 백내장, 망막병증 그래서 실명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자, 당뇨가 걸리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6배나 높고요. 그리고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족부절단, 교통사고를 제외한 족부절단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당뇨병인데요. 자, 이 병 정말 여러 군데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억소리 나는 질병이고 그리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당뇨병, 이렇게 심각한 당뇨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30세 이상, 아직 젊죠? 30세 이상도 7명 중에 1명이 바로 당뇨였고요. 그리고 65세 이상도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당뇨인데요. 3명 중에 1명이 당뇨이라는 거는 내 가족이 같이 보통 요즘 3인 가구, 4인 가구 하잖아요. 앉아서 식사를 하면 그중에 1명이 바로 당뇨라는 것입니다. 젊다고 또 그렇다고 안전할까요? 10년 전과 지금의 당뇨 환자가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30대에는 315%, 40대에는 321%가 증가를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30, 40대잖아요. 검진을 하고 내가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검진한 결과치거든요. 그런데 검진을 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무증상의 당뇨 환자는 무려 10배가 넘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당뇨 젊다고 해당 안 될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통계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지 통계 자료를 봤더니, 자, 백내장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스텐트 삽입 수술이 8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스텐트 삽입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의 종류인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환일 것 같은데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심장에 가는 혈관은 한 번만 막히는 게 아니죠. 여기 뚫었는데 혈관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재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심장 수술이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병 많이 드는 질환은 먼저 예방이 중요하겠죠. 식습관 관리와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방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질병이 생기면 우리 가족, 내가 다 고통스럽죠. 제가 이 방송을 왜 할까요? 바로 준비하셔야 될 게 보험이죠. 작은 돈으로 큰 병을 이기는 보험이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은 작은 병부터 큰 돈 드는 질병까지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걱정 없는 수술비 플랜으로요. 자, 40대부터 50세까지 플랜, 그리고 51세부터 60세까지 플랜으로 2가지 플랜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4050 플랜입니다. 자, 당뇨병, 돈이 많이 들고 합병증이 심한 당뇨병으로 실명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망막병증에 걸렸을 때 수술비 1,000만 원 받으시고요. 그리고 상급병원 입원실이라고 제가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큰 병에 걸리면 여러분 작은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고 수술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병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고려대병원 이렇게 큰 병원들이 생각나실 텐데 그런 상급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5만 원씩 1일당 받으실 거고요. 그 당뇨는 백내장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초기에 당뇨성 백내장이다 했을 때도 또 받으실 수 있고 족부절단, 심질환, 그다음에 신장질환 다 걸렸을 때 당뇨로 인해서 수술은 반복적으로 1,000만 원씩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병 많이 드는 질병 중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남고 일을 계속 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 1,000만 원 받으시고요. 수술을 할 때마다 2,000만 원씩 계속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총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도 입원비 5만 원 일당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병만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주요 다빈도 수술에서 척추질환도 나와 있는데요. 척추질환 수술비 220만 원, 축농증 수술비 220만 원, 그리고 자식 생활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치액에 대해서도 40만 원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보장 내용에서 이런 수술비들이 나갈까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수술비들을 많이 탑재를 했는데요. 질병 수술비 20만 원은 예쁘게 내가 성형을 한다, 아프지 않은 거 요런 거 빼놓고 나머지 아픈 질병에 대해서는 다 20만 원 최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82대 질병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당뇨, 고혈압 등 이렇게 중대 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등 중대 질환을 수술했을 때 할 때마다 1,000만 원을 받고요. 뇌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상급병원 입원비 5만 원. 또 하나, 우리 상급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병실에 입원했는데 병실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1인실에 입원하게 만드는데, 자, 상급병원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1인실 입원비와 상급병원 입원비까지 해서 일당으로 1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이 플랜으로 인해서 뇌질환에 걸리면 3,000만 원 이상씩 받으시고 수술할 때마다 몇 천만 원의 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이 큰 보장을 갖고 있는 보험, 가입을 할 때 비싸면 내가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힘들겠죠.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그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0년 갱신이고요. 갱신은 아마 40세 분이라면 70세에 갱신을 하니까 한 번만 갱신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살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보험료는 40세의 남자, 여자 4만 원대 준비 가능하시고요. 50세는 여자 5만 원대, 60세는 6만 원대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 플랜 51세부터 60세까지 플랜입니다. 자, 똑같은데 같은 보장 내용이에요. 근데 보험금 수령하시는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 보험회사는 한 구자, 두 구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50세까지는 수술비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한 구자가 가능한데 51세가 되면서 반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뇨 수술비,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 수술비 500만 원으로 반구자로 줄었고요. 그리고 뇌혈관 심장질환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자, 수술비도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술비가 작은 수술비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2,500만 원 받고 수술할 때마다 1,500만 원씩 받는 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죠. 자, 보장 내용에서 어떤 내용으로 줄었냐면 바로 80대 질병 수술비. 그래서 아까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은 부분이 이 입원비가 상급병원 1일당 입원비 2만 원, 그리고 1인실에 입원했을 때 3만 원, 요 부분에서 좀 줄었는데요. 자, 이 줄었어도 나이가 나면 보험료가 당연히 비싸겠죠. 보험료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갱신은 20년 갱신으로 준비해봤습니다. 51세는 여자, 남자 합쳐서 4만 원대 보험 준비 가능하시고요. 60세는 여자분 5만 5천 원, 남자분 7만 1,370원으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최종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보험은 작은 질병 수술비부터 큰 돈 많이 드는 수술비 진단비까지 보험 하나로 야무지게 보상받을 수 있게 준비했는데요. 이 보험은 내가 가족력이 있어요. 고혈압 질환, 뇌혈관 질환, 요런, 그리고 당뇨,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꼭 필히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예방을 못한다, 식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수술비
횟수 없이 무제한으로 반복 보장해 드리는데요. 아마 수술비가 다른 회사에도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도 받으시고 여기서도 수술비 종류대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당뇨병 수술비 축소 예정인데요. 이미 두 군데 회사에는 큰 돈을 받다가 작은 돈으로 주는 걸로 당뇨병을 살짝 받는 금액을 줄였습니다. 자, 12월이 지나서 1월이 되면 이 수술비는 전 보험사가 다 줄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이 되면 보험회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보험료 인상을 할 거라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자, 보험은 건강할 때 빨리 어렸을 때 들어야 저렴하게 좋게 가입을 하죠. 그러면 1월 달에 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전에 12월에 빨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큰 병, 작은 병 가릴 거 없이 내가 아프면 그게 큰 병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큰 병 이길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사망 원인 2, 3위 질환인 혈관 질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당뇨가 심심치 않게 많이 젊은 층에서도 보이는데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3분 중에 1분이 당뇨라고 하죠. 자, 이렇게 흔한 당뇨에 대해서 합병증의 수술비를 계속해서 주는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 전체 보험사에서 이렇게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비를 주는 보장 금액을 줄여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줄어들기 전에 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비 정말 좋은 보장인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이 금액이 축소가 된다면 얼마만큼 좀 줄어들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미 축소된 회사들을 보면 당뇨 아까 80대 질병, 100일대 질병, 60대 질병, 15대, 14대 이런 질환 속에 당뇨 수술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도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당뇨 수술비 2천만 원 받던 것을 5분의 1 가격으로 4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렇게 확 줄였어요. 10분의 1, 5분의 1 가격을 줄였기 때문에 요거 엄청 같은 돈을 내면서 요 부분이 줄었으니까 미리미리 빨리 챙기시는 게 좋겠어요. 내년에는 다 줄을 거라고 해요. 저도 좀 당뇨는 현실성이 있게 느껴지거든요. 내게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좀 줄어들고 가입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5분의 1밖에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당뇨가 합병증이 참 무서운데 만약에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참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횟수의 제한 없이 정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 1년 안에 수술은 한 번 받게 됐지만 1년에 수술을 여러 번 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실 때마다 수술비를 당뇨를 눈 백내장 수술했을 때 1,000만 원, 그리고 나서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 수술하신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실 때마다 수술비를 1,000만 원씩 계속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험을 아마 가입하신 분들 수술비 있을 거예요. 그 수술비와 요 수술비 다 중복해서 비례 보상이 아니고 합산해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당뇨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흔하지만 우리 몸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각각 수술비 합산해서 중복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신경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올해가 지나고 나면 건강 걱정 이제는 정말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언제 어떻게 아플지를 모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처럼 정말 흔한 성인병부터 대표적인 질환에 대한 확실한 대비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 걱정을 좀 덜어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보험 플랜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슬기로운 유병 장수 시대라고 합니다. 안미정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의상이 좀 미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네요.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장수 시대. 그런데 장수긴 장수인데 유병 장수 시대거든요. 네, 아프면서 굉장히 오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꿈꾸는 거는 사실 무병장수 시대이긴 맞아요.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평균 그 수명이 계속 늘면서 저희가 뭐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병을 앓게는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병을 앓은 채로 이게 남은 여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기간이 넓다 보니 길기 네.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슬기롭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줘봤고요. 이제 특히나 네. 이제 연세가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많이 걸리는 게 앞서서도 플랜 A에서 얘기했지만 그 이제 혈관 질환. 혈관 질환으로 네. 인한 합병증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2대 질환, 즉 뇌와 심장에 관한 혈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꿀팁 만나볼게요. 예, 예.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그 일반적으로 혈관 질환, 그래서 심장 질환과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는 나이가 네. 한 언제쯤 그런 최초 진단을 받을 것 같으세요? 그 사망 원인 2, 3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래도 좀 50이 넘으신 분들께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느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심장의 경우에는 53세, 그리고 뇌의 예. 경우에는 50세, 이때 그러네요. 최초 진단을 받으신다고 해요. 예. 그런데 예전에 제 어릴 때는 사실 50세, 60세 되시면 굉장히 좀 연세가 있구나라고 연로하신 생각을, 예. 분들이었죠. 근데 최근은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혈기왕성하시고 또 경제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계실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런 혈관 질환을 앓게 되시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도 있고 또 남은 여생에 있어서 그 진단을 받고 나면은 그 치료비가 네.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 심장의 경우에는 4,800만 원, 뇌혈관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굉장히 좀 고가의 그런 이제 그 치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지 않는다면 아마 좀 불안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잘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 나이를 훌쩍 넘으셨는데 지금 뭐 사회활동 다 하시고 굉장히 그쵸. 건강하시거든요.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런 질환들이 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시고 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이런 질환을 앓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암보다 네. 나이가 드신 분들 이대 질환이 정말 위험하다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이 사실은 우리 몸을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하나에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 뭐 혈관이 좁아졌다, 아니면 터진다, 막 이랬을 때 이것의 그 충격이 굉장히 크고 뇌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사망률보다는 사실은 그 회복 불가능, 즉 장애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회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18%,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잖아요. 회복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장애를 안고 사신다는 건데, 뭐 이것이 이제 언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인지 장애, 운동 장애 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혼자서 활동하시거나 이러시기가 불편하고 누군가 뭐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예. 저도 뭐 최근에 뭐 얼마 전에 같이 이제 뭐 자리를 했었던 분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었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딱 예. 찾아와가지고 예.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사망을 했기 예. 때문에 진짜로 뭐 병원에 가서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예. 경우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기에 발견이 되면
저희가 좀 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뭐 스텐트 삽입술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등산 많이 가시는 분들이 네네. 조금 추워졌을 때 등산 가셨다가 저는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만 특히 전문가분들께서 이대 질환은 굉장히 그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엄청 강조하시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들 요거를 좀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심장하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뭐 요거만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또 이제 뇌 같은 경우 뇌출혈 진단비 요렇게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뇌출혈은 실제로 뇌혈관 질환 100%로 봤을 때 그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달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예. 근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넓은 것이 이제 뇌졸중 진단비로 또 갖고 계신 분들이 63%요 정도의 보장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 안전장치가 정말 완벽하게 안전하진 않다는 거죠. 9%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그렇죠.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사실 이제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좀 많아지셨고 뇌혈관 질환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이제 급성심근경색 역시 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많이 들으셨던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혹은 수술비 이거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100%인 줄 알았더니 100%가 아니네요. 저도 100%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범위가 있네요. 그렇죠. 가장 큰 범위로 봤을 땐 심장 질환이 이제 100%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이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가 81%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제 그 틈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가장 이제 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 저희 그 지인께서 부정맥으로 인해서 인공 심박동기를 수술을 하셨는데 그것이 코드가 I48 코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I30에서 I52까지가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장 질환으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분명히 그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어서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든든하게 있었는데 막상 내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저희가 좀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당시에는 좀 더 저렴하고 좀 쌌으면 좋겠는 게 솔직한 심정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것이 이제 그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거나 좁은 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이런 보험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지 내 보험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끼면 좀 너무 늦은 거잖아요.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이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만 그동안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수술을 요즘에는 좀 많이들 하세요. 이제 뭐 앞서서도 정기검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조기 발견을 하고 그것을 치료하다 보면 뭐 필요에 의해서 수술도 하시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혈관 질환에 대한 이 수술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텐트 삽입술, 그다음에 클립 결찰술, 뭐 코일 색전술 등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혈관을 조금 이게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증가한다. 결국 이제 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술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술이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재수술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앞서서 신경이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도 1차에서 끝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참 다행스러운데 보통 뭐 2차, 뭐 3차, 뭐 최근에 뭐 저는 이제 뭐 주변에서 7차까지 받아보신 분들도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보장을 갖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저희 오늘 그럼 심장질환 100% 네.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A사와 B사를 비교를 했는데 약간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예. 앞에 이제 A사에 보면 심내혈관 수술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심내혈관 수술비는 이것이 이제 그 허혈성 수술비가 아니라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비. 이게 다 100%. 와. 뇌도 100% 그리고 심장질환도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심장질환 같은 경우 100%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 A사와 B사에 좀 기준을 갖게 하려고는 했는데 지금 약간 그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약간 합산으로 했을 때 진단비를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를 합산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맞췄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 진단비가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 이제 60세까지는 1,00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61세부터는 가장 범위가 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는 이제 300만 원까지밖에 이제 한도가 열려 있지 않다는 점.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는 1,000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좀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로 5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그리고 특정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200만 원에서 이제 합산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맞춰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 심내혈관 수술비. 예. 뇌에서도 심장에서도 수술하실 때 100% 어디든 완벽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것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전용의 치료제 등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는 약간 이제 최저 보험료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이 뭐냐면 그 100% 받을 수 있는데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면책 기간이 없으면 가입하고 90, 예, 바로요.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90일이 지나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면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 B사 같은 경우에는 면책일이 이제 기간이 이제 90일이고 그다음에 1년 이내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수술비에 있어서도 50%만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 이제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보험료는 이제 4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최저보험료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른 특약을 넣으셔갖고 이제 4만 원을 넘겨야 가입이 된다라는 조금 이제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딱 보시기에 A사, B사 어디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으세요? 지금 10,000원대 보이는 A사가 더 저렴해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70세 보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또 A사가 더 비싼 거 아니야? 예,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그 진단비라는 부분 그리고 수술비라는 부분이 이제 1,000만 원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A사가 좀 보장 범위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험료도 좀 저렴하고 면책 기간도 없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좀 저렴하게 이제 20년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시해 드리는 건 50대, 60세, 이제 70세를 이제 제시해 드리는 이유가 예. 좀 연령층이 이제 아무래도 50대부터는 좀 어떤 병이든 좀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70세까지도 가능하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사랑 B사를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혈관 진단비 이제 합산으로 해서 1,000만 원 A사가 가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심내혈관 수술비가 이제 1,000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100% 빈 구석 없이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의 경우에는 60세까지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로 1,0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이제 61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300만 원으로 진단비가 이제 가입 한도가 줄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수술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수술비가 1,500만 원까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면책 기간이 90일 그리고 1년 이내는 50% 감액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0세 넘으신 분들은 이거 네. 유심히 살펴보실 것 같은데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좀 저렴하고 제일 큰 것은 네.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장 받으려면 내가 운 좋게 여기에 딱 맞게 이렇게 받는 거 그것도 사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장 범위 넓고 그리고 면책이 없는 A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내 보험을 좀 꺼내서 비교해 보시고 내가 가입한 이대질환보험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새롭게 보험 아예 없으신 분들도 이대질환보험을 좀 준비해 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혈관질환보험 100%에 최대한 가깝게 받을 수 있는 A사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나 100%로 2대 혈관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회사라고 하니까 50세 넘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일은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아들 보험인데요. 예. 보험 설계사가 보장이 좀 부족하다면서 성인보험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예. 지금껏 6년을 넣었는데 진짜 바꿔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 아드님 좀 보험을 바꾸라는 권유를 받으신 것 같은데 미리 연락 잘 주셨고요. 네.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17살이요. 17살이시고 특별히 가족력 같은 건 없으시고요? 예, 특별한 가족력은 없어요.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16살의 아드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꽤 오래전 2014년도에 K사에서 우리 아이 보장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D사의 100세 청춘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2만 5천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아드님의 보험인데 6년이나 납입을 했는데 좀 보험을 바꾸라는 권유를 받고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게 좋을지 김경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증권 제가 검토는 해봤는데요. 네. 두 가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K사의 우리 아이 보장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동부였는데 지금 DB로 바뀌었지만 100세 청춘보험, 요 두 가지 딱 가지고 계세요. 아드님 보험이. 근데 요 K사의 우리 아이 보장보험은 1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셨을 법도 한데 10년 납으로 해서 92,200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 제가 오늘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 보장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상품 자체가 절대 나쁜 상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장을 납입 기간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납입하고 나서의 그 후의 일들은 제가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내용을 보면은 주계약이라고 그냥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장 내역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증권에는 주계약이 2,5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그다음에 재치료비 보장 특약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정확히 가입하실 당시에는 아마 설명을 들으셔서 알고 넘어가셨을 텐데 아마 지금은 기억을 다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계약에 대해서만 제가 별도로 별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 우리 아이 보장보험의 주계약 부분만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보면 일반재해 장애 급여금이 있고요. 교통재해 장애 급여금이 있고 고해감 치료비가 고해감 진단비가 1억 가입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드님 보험에.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 있으세요. 일반암 진단비. 제가 이거 또박또박 설명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조금 이따 질문 드릴 겁니다. 소외감 유사암 진단비는
4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암입원비 뭐 3일 초과부터 받으시는 거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뭐 주요 법정 감염병 진단비라고 해서 30만 원. 요거는 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자면 코로나에 진단이 됐다. 그러면 3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요런 담보가 있으신 거고요. 네. 제가 여기서 고객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드님이 갑상선암에 걸리면 진단비를 네. 얼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암 진단비 정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 2009년도 그 이전에 가입을 하셨던 상품이었다면 네. 갑상선암에 걸리셔도 5천만 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 지금 이거 가입 시기를 보니까 2014년 1월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갑상선암 자체가 소외감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40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네. 5천만 원에서 400만 원이요. 그렇죠. 네. 이게 가입 시기에 따라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될 때가 있고요. 갑상선암이 네.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빠져 있을 때가 있고요. 이런 네. 가입 시기를 정확히 보셔서 내가 진짜 갑상선암이 우리 암 발병률 1인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갑상선암이 우리나라 사람 그 암 발병률 1위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발병률 1위 되는 진단비가 4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지금 우리 플랜 A에서도 그렇고 테마에서도 그렇고 혈관 질환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담보 내용에 우리 아드님 담보 내용에 이 혈관 질환 담보가 전혀 없다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D사의 뭐 100세 청춘보험 요 정도는 이거는 보니까 실손보험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 이때 잠깐 나온 실손보험이었는데 아주 가입 잘하신 거예요. 보장 내용이 굉장히 100% 다 받으시는 실손보험이신 거예요.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있는데 요거는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다 100% 다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상해로 인한 거는 다 100%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요. 요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지급이 됐던 지급 조서만 있어도 50%는 제가 다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요런 담보고요. 그다음에 그 질병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이런 부분도 질병 입원 의료비도 100% 다 받으시는 거고 통원 의료비는 5천 원 빼고 나머지 다 받으시는 거거든. 그래서 보장받으시는 금액은 엄청 큰데 한 가지 아직 우리 아드님이 나이가 어려서 그리고 또 요거는 그 적립금을 같이 끼고 가는 상품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아직은 갱신할 때 보험료 오른 적 없으시죠? 네. 예, 아직은 없으신데요. 혹시 적립금이 모자를 시점이 생길 거예요. 이게 자꾸 갱신이 되면서 적립금에서 차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혹시 보험료를 더 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차후에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요 상품으로 보장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K사의 우리 아이 보장보험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10년 납입 기간에 6년 이상을 14년 1월에 가입하신 거라 6년 이상을 내셨어요. 4년만 내면은 완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4년만 내고 완납해서 가져가시는 걸로 그냥 추천을 드리고요. 4년만 내고 나면 보험료 부담금 많이 줄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유지를 해가시고 그다음에 100세 청춘보험도 어느 정도 시점에 돼서 이거를 전환할 시점이 생기실 겁니다. 분명히.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환할 시점에서 그 시점에 가서 전환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직은 유지하시는 거를 제가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외감이나 유사암, 갑상선암 특히 진단비 400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보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일반암 2,000, 유사암 2,000 이렇게 하면 유사암은 사실 유사암에는 갑상선암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이 갑상선암이 네. 유사암이 포함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네. 건 대장전막내암, 예, 대장전막내암 아까 제가 말씀을 네. 놓쳤구나. 대장전막내암 자체가 이 소외감에 포함돼 있어서 이것도 400만 원밖에 못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전막내암이라는 게 지금은 네.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하게 발생하는 대장전막내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암에서 2천만 원 다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이런 부분은 유사암에서 2천만 원 진단비 받으시고요. 이런 담보 네. 조금 크게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혈관 질환 담보도 제가 다 풀로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리모델링을 받으시면은 네. 수술비도 제가 106대 추가로 이게 보험료가 네. 부담된다면 제가 이렇게 수술비까지 막 이렇게 넣어서 가입하시라고 추천을 못 드릴 텐데요. 요거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 43,570원 정도. 예. 네.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아드님이. 네. 이때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나중에 나이 진짜 100세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네. 도움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완을 해 주셔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4년만 9만 원 내시고요. 나머지 43,570원은 추가로 지금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이거를 없애고 새로 뭐 어른보험으로 갈아타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또 예전에 가입한 보험보다 요즘 보험이 좋아진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자, 이대로 그냥 아드님께 물려줬다가 나중에 크게 받을 수도 있는데 좀 적게 받으면 네. 억울했는데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네, 기존 보험은 유지하시면서 저희가 진단비와 수술비 더 좀 폭넓게 받기 쉽게 넓혀드렸는데 지금 네.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정말 큰 보장을 4만 원대에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확인 받아보시고 나중에 갱신 시점에 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 나중에 네. 어머니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요, 증권 보고 내 보험이나 우리 아이 보험, 나 혼자서 그냥 어림짐작해서 넘어갔다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 내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10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재진단암 그리고 두 번째 암 중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안미정 전문가님, 이거 두 개 저도 헷갈리는데요. 어떤 게 더 유리한 걸까요? 글쎄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이게 많이들 좀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재진단암 그리고 두 번째 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요. 암은 사실 좀 이렇게 재발하는 것 그리고 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좀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좀 정리를 깔끔하게 드리면 재진단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암이 걸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암이 걸렸다라고 또 진단을 받는다. 다시 진단을 받아서 그게 재진단암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재진단암이고 두 번째 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암과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암이 위암이었는데 두 번째 암은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다. 라고 하면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암으로도 그게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암이었는데 또 위암으로 진단을 받는다 같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됩니다. 좀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되시나요? 그래서 쉽게 두 번째 암은 새로운 암이다라고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암이 걸렸을 때 보장받는 것이 두 번째 암, 그리고 재진단암이라는 것은 암으로 또 진단을 받았을 때 재진단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로 보자면 재진단암이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암이라는 것은 새로운 암, 첫 번째 암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보장 범위가 재진단암보다는 좀 적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진단암을 뭐 추천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보험료는 조금 더 높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고 그러고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답이 확실히 나왔네요. 재진단 암 보장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요즘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죽는 시대가 아니라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이제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재발에 대한 위험도 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자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